예, 이번 시간부터는 첨삭들 돌아가면서 좀 어떤 본인들이 좀 감상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어떤 공유 및 발표들을 간단한 선에서라도 좀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정용 교수님께서 피드백 해주실 수 있으신 것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저도 조금 거들 게 있으면 조금 거드는 선에서 좀 얘기들 할 거 있으면 하는 선에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민희 선생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굿노트 화면 보이십니까? 아, 예.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 이제 슬랙에 올렸듯이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운 아주 유명한 정리이기 때문에 뭐 따로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저 이렇게 뭐 피타고라스 정리는 뭔지는 잘 아실 것 같고 우선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뭐 수백 가지 증명 방법이 있다고 하고 뭐 어떤 대통령이 또 뭐 한 증명 방법도 있다고 뭐 책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 달 전에 어떤 뉴스에서 어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두 명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마 지금은 대학생이 된 것 같던데 그, 또 증명 방법을 또 새롭게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와플콘 증명법이라고 해서 어, 먹는 음식 와플콘하고 뭐 비슷하게 생긴 그런 식으로 뭐 삼각형을 잘라서 뭐 증명하는 거라고 하던데 뭐 삼각함수랑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증명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직 증명 방법도 이렇게 새롭게 많이 나오는 것만큼 아직 여전히 좀 살아있는 정리로서 계속 이렇게 좀 뭐 발명이 되고 그렇게 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뭐 두 점 사이의 공식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이제 유도가 됐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원이나 타원 쌍곡선 같은 포물선 이런 것들이 공식이 유도할 수 있고 어떤 기하학과 대소학을 연결하는 어, 좀 첫 번째 어떤 뿌리가 되는 그런 정리가 되는 것 같다고 또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삼각비를 이제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과 같은 이런 것도 이제 좀 유도가 되고 이렇게 좀 결과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원론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찾아보니까 1번에 47번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1번에 48번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교롭게도 1번의 마지막 두 정리가 이렇게 또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권의 12번과 13번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조금 일반화시킨 그 코사인 법칙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그 명제 47번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의 맞변 위에 정사각형은 직각을 낀 두 변 위의 정사각형의 합과 같다. 우리는 이제 뭐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론에서는 특이하게 그 제곱이란 것을 그 직사각형의 넓이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겠지만 원론에서의 증명 과정을 보면 아마 한 번쯤 이런 그림을 한 번쯤 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뭐 있으실 겁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여기 삼각형 ABC에서 여기 각 BAC가 직각이고 그다음에 세변 위에 각각의 정사각형을 작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명제 46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 A를 지나면서 이제 BD와 평행한 선분 AL을 이렇게 쭉 그립니다. 이것도 이제 명제 31번에 의해서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와 CF를, 자, AD가 뭐냐고 하면, 이렇게 AD를 끊고, 그 다음에 CF를 이렇게 끊습니다. 이제 공준 일변에 의해서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선분을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D와 그다음에 삼각형 FBC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삼각형 두 개가 SAS 합동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읽은 그 교수님 정기영 교수님 거기에 명제 4번 SAS 그 합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살펴보자면 이 삼각형 두 개가 이 두 개의 합동인 삼각형은 당연히 넓이가 같을 거고 이 넓이가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선 여기 있는 ABD 삼각형은 여기 있는 직사각형 BDLM의 절반이고 그다음에 FBC 사각형은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기만 한번 살펴보면 여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면 이렇게 넓이가 절반이 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정사각형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하고 이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고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여기 있는 정사각형하고 이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아진다고 결론을 지어서 결국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명제 47번은 하고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코사인 법칙은 그냥 한번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진순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삼각형에서 한 변 위의 정사각형이 나머지 두 변 위의 정사각형의 합과 같으면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면 그리고 그 삼각형의 나머지 두 변이 이루는 각은 직각이다. 즉 직각삼각형이 된다. 즉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권의 명제 12번, 13번은 이제 그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것인데 둔각 또는 예각 삼각형에서 둔각이나 예각을 대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은 아마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고 할 때 이쪽에 이제 a 제곱 이쪽을 말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두 변을 각각 한 변을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의 합에다가 아까 이제 쓴 거에서 b제곱 더하기 이제 c제곱 이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두 변 중 어느 하나와 다른 하나를 그 변에 사형시킨 성분. 여기 이제 사형시킨 성분이 저희가 이제 EBC 코사인 EBC 코사인 A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B는 그대로 두고 C 코사인 A 뭐 이런 식으로 보면 한 개가 사형시킨 성분이 되니까 그것을 곱한 것을 두 배 더한 것 또는 뺀 거와 같다. 이제 더한 거나 뺀 거는 이제 그 코사인의 부호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게 원론에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도 한번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따로 뭐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번 형태적으로 보니까 꽤나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같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구면 기하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저희가 이제 반지름 1인 구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지름 1인 구 위에서 이런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이제 세 변은 이제 구에서 대원을 따라가는 그 대원의 일부로서 이렇게 선분이 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가 삼각형에 표시하다시피 이렇게 꼭지점에는 대문자, 그다음에 각 변에 마주보는 변에는 그 해당되는 소문자를 이렇게 적어서 삼각형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 소문자 A는 요 변 BC의 길인데, 근데 이게 그 반지름이 1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여기는 구의 중심이거든요. 구의 중심에서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텐데, 이 부채꼴이 이루는 중심각하고 어차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같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A라고 표시한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B라고 표시했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C라고 표시했습니다. 우선 그 이런 구면에서의 변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우선 설명을 하자면 우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여기서 각 A를 90도라고 이 부분을 90도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코사인 A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자, 이 항은 완전히 다 날아가서 나머지 남는 부분만 써보면 바로 이 부분이 구면기하의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새로 한 그림은 반지름을 지금 이제 R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방금 했던 그림은 반지름이 1이라서 여기 있는 AA, 이렇게 이제 또 각의 크기나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았지만, 이번에는 이제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이제 R분의 A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가 썼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면, 자, 이렇게 써보면, 자, 방금 봤던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자, 반지름을 r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로 바꾸면 이제 r을 무한대로 보내는 즉 반지름이 이제 무한대라고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평면이 될 거라고 이제 좀 뭐 대충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분은 이렇게 반지름이 있을 텐데 이 반지름이 이제 r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이제 평면이 된다고 이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식이 나올 것인가? 요것을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일러 곱수를 조금 이용했는데요. 그 코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테일러 곱수를 이렇게 조금 한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코사인 R분의 B, 코사인 R분의 C도 이렇게 테일러 곱수를 하고 난 뒤에 자, 이 부분을 이제 그 전개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양쪽 항과 쪽 항이 서로 같다라고 하고 R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하니까 여기서 한 4차 항 여기 이제 분모가 이게 4차가 이후로는 그냥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R이 무한대로 가니까 어차피 다 0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는 부분 즉 조금 너무 많이 안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뭐 R제곱을 적절하게 곱하고 계산하면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가 유클리드에서 나오는 정리의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하에서도 한번 찾아보니까 사실 쌍, 구면 기하는 그래도 뭔가 좀 그려지니까 알겠는데 나머지 이것들은 제가 이제 잘 모르고 그냥 한 번쯤 소개시켜 보고 싶어서 한번 정말 그렸는데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시면 여기 뭐 다른 말들은 조금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고요. 형태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좀 되게 특이한 게 여기 이제 피타고라스 형인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꽤나 나머지 형태는 비슷한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게 상당히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쌍곡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어봤는데 여기도 한번 형태를 보시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코사인 법칙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 여기 빨간색으로 적었는데 이제 코사인이 아니라 그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얘가 이제 쌍곡 삼각함수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도 뭔가 조금 아 이래서 그 얘를 이름을 이렇게 불렀구나라고 이제 조금 그런 것도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쌍곡 기하에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선 코사인 정리를 소개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구면 기하에서 봤던 거하고도 한번 대충 모양만 보자면 뭔가 조금 비슷합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하고 뭔가 상당히 비슷한데 이제 코사인 삼각함수 대신에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으로 이제 바뀐 게 조금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한 각을 90도로 둔다면 이제 각실을 90도로 한다면 각실 여기를 90도로 한다면 코사인 C가 이제 날아가서 0이 돼서 이쪽 항이 다 죽어버릴 거니까 남는 것은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쌍곡기의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 그, 사실은 뭐, 쌍곡기아나 그 민쿠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혀 조금 아직은 잘 몰라서 그냥 한 번쯤 소개만 한번 해보고, 그냥 좀 여러 가지 좀 형태적으로 좀 비슷하다는 게 상당히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구면 기하에서의 그 피타고라스 정리, 그 90도 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랑 그 쌍곡 기하에서의 그 피타고라스, 그 90도일 때 피타고라스 정리 그 식 일단 형태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면 기하에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그냥 어떻게 될까 증명이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쌍곡 기하도 자연스럽게, 근데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요. 네,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혹시 뭐 더 다른 코멘트들 일단 없으시면 그러면 정명 선생님 발표로 넘어가죠. 네, 일단 공유를, 제가 그 노트 미리 준비한 건 아니라서,
일단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이렇게 하고, 네, 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그 유클리드 명제 1번을 봤을 때, 그 정삼각형을 작동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래서 작동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리계에서는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그거를 그 드러나 있지는 않아서 여기서 제가 약간 생각이 든 게, 어떻게 원 위에 점이 최소한 세개가 있으면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왜 어떻게 하면 그 원 위에 점이 세개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 우선 그 원이 어떤 존재한다고 먼저 가정을 그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 있으면 그 원의 어떤 반지름을 고르더라도 그 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서 한 점만 존재해도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네, 이렇게 원을 그리되 우선 한 점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좀 가설들을 좀 세웠는데 제가 여기서 세운 거는 그 어떤 원 위에 점을 택하더라도 접선은 존재한다라는 걸 해서 근데 원 위에 한 점이 존재하니까 그 점에 대한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그을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제가 세운 그 가설은 어떤 한 점에서 직선에 어떤 임의의 직선이 있을 때 그 수선을 내릴 수 있고 그 수선의 발이 존재한다. 여기까지도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가정을 했냐면 이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그 길이 말고는 그것보다 길다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양 오른쪽 왼쪽으로 점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 두 점의 존재성을 어, 주기 위해서 이 수선의 발의 존재성을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접선이 있을 때, 그 접점이 있을 때, 그 접점을 지나는 다른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이 다른 직선에도 역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관건은 이 수선의 발이 기존에 있는 그 접점의 점과 과연 일치하는가? 일치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였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것은 직각으로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접선에 대한 에 대해서는 직각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선에 대해서 역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게 직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이 일단 그려지는데, 만약에 이 점이 다르다고, 어, 네, 잠깐, 제가 막힌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보이고 싶었던 것은, 어, 그, 이 접점을 지나는 다른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은 원래 접선과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우선 이거는 인정하고 가자면 그래서 파란 직선, 그러니까 빨간 직선이 아닌 파란 직선은 일단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린 수선의 발이 존재하므로 그리고 이 수선의 발의 길이와 그리고 기존의 그 수선의 길이는 다르다고 했을 때 이것보다 더 길므로, 그러니까 기므로
다른 점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점을 가정하고 싶어서 수선의 발을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 위에 두 점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를 여기서 보이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 이것을 보이면서 좀 빈틈이 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왜냐면 직관과 논증 사이에 그 충돌이 좀 직관적으로 생각 안 하려면서도 논증적으로 하려면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점 위에 세 점을, 원 위에 세 점을 보이고자 했으나 사실 두 점까지밖에 어, 그 논증을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다른 점, 위에 있는 점을 보시면 이 점에 대한 접선을 긋고 나서 또 다른 직선을 그었을 때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 위에 세 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번째 점이 그 기존의 첫 번째 점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답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그러니까 원 위에 임의의 세 점이 있으면 이 세 점은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자, 뭐 원의 중심이 있으면 그 원의 정의를 따라서 반지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꺾여 있지만 이게 일직선인 겁니다. 따라서 그 평각이 되므로 이 꺾여 보이는 이 각은 평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각을 180도. 근데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그 반지름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두 밑각이 같으므로 각을 좀 표시를 하자면 같은 각 부위를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세모 두 개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각 두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이 점 네 개를 지나는 어떤 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사각형 내각의 합은 360도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우선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파이였는데 여기 보다시피 사각형을 구성하는 각을 보았을 때 이 세모 더하기 이 동그라미 더하기 어떤 각이 존재하는데 이 각이 0도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모순이므로 이 원 위에 임의의 세 점은 일직선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만약에 어떤 두 개의 원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이 만약에 세 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다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중심에 있는데 교점이 세 개라고 가정을 할 텐데 이 두 원의 반지름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외견상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보이고 또 한 점이랑도 더 다른 한 점도 교점이기 때문에 그 교점을 아무데나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보라색 세 점이 바로 저 두 원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현재 서로 다른 그 교점이 세 개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모순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의 정의를 따르면 그 반지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지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여기서 보조선 하나를 더 그을 텐데 원의 중심끼리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어, 네. 우선 이렇게 하면 이제 모순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제가 점에 그 이름을 부여를 하면 이 그 원의 중심 O 그리고 또 다른 원의 중심 O 다시 그리고 A, B, C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 어, A, O 다시와 그 삼각형 B, O 다시 제가 방향까지 다 지켰는데 이 두 삼각형은 SSS 합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변이 같기 때문이죠. 이렇게 됐는데 일단 원 위에 어떤 두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 떨려서 우선 여기서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점은 이 각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단 나이브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각도 각 AOO 다시와 각 BOO 다시가 결국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만 결국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모순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각은 그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각 이 두 개가 달라야 하지만 이 합동이라고 SSS 합동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므로 그 점 O-는 그러니까 다른 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최소한 그 중심은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뭐 중심이 일치한다고 봤을 때 두 원이 있으면 그 원이 반지름이 같아야만 일치한다는 것은 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두 원이 교점이 세 개라면 두 원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이나 코멘트. 혹시 정영훈 교수님 해주실 코멘트들 두 분 있으시면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소리 들리시죠?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금형 코사인 법칙 얘기를 이제 하셨고, 이제 일단 증명은 안 하셨는데, 에, 금형 코사인 법칙도 역시 증명하는 방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쓰면서 금형 코사인 법칙을 당연히 다뤄야 됐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어떤 증명이 제일 쉬울까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역시 뭐 기본적으로 좌표를 이용하는 증명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류의 증명은 기하학적 증명이다 보니까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눠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각이 중각일 때, 예각일 때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좌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봐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예,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증명을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내적을 이용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것까지는 뭐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원래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그 피타고라스 그 유클리드 원론에 나온 원래 증명 자체도 잘 해석해 보면 이게 다 내적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적에 관한 용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두 원의 이제 교점이 이제 두 개라는 그 질문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본인이 질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셨는데 어, 여기에 나오는 그 질문에 관련된 것들이 그 원론의 뒤쪽에 나와요. 다 보면 2번이나 3번 이런 데 보면은 조금씩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원 위에 세 점이 있으면 그 세 점을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뭐 예를 들면 아까 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좀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더 지금 갑자기 조금 전에는 제가 논증을 생각했는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원에서 우리가 그 원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거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중심하고 이은 그 반지름선이 그 접선하고 서로 수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도 역시 원론에 있거든요. 그 증명을 보면은 아마 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몇 권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도 어, 그러니까 본인이 보면은 나중에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 두 개가 세 점에서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모성이 되는지 이제 이 논증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은 SSS 합동 같은 걸 이용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보였잖아요. 지금 어, 무슨 뜻으로 말한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것하고 좀 비슷한 관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일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이 있으면은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했던 얘기인데 원 위에 있는 세 점은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원 위에 있는 세 점은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5하고 5 프라임이라는 두 개가 세 점에서 만나는 순간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5도 되고 5 프라임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 두 개는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논증들을 채워야 되는 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왜 하나밖에 없느냐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그 표준 논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사실 기하학에서 어느 정도 배웠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거예요. A, B, C를 지나는 원은 A, B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잖아요. 그다음에 B, C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죠. 그럼 이 둘이 만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각을 이루고 이제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만난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평행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나고 그럼 그게 바로 그 교점이 중심이 되고 거기서 이제 원을 작동할 수 있다. 이제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게 그 세 점에서 아까 그 수직이등분선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만나지 않잖아요. 이 두 개가 평행하게 된다는 거.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잠시 까먹었는데 아무튼 아까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 직관으로 두 원의 교점은 세 개를 넘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구명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반지름을 키우게 되면 그게 이제 평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된다는 논증을 했는데요. 그거 할 때 약간은 조금 제가 부연하고 싶었던 게 그 식을 보면은 거기에서 4차 이상을 지금 제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하는 것보다 약간 제가 더 좋아하는 논증은 그 양변에서 그 두 개 그 식을 또 한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양변에서 1이라는 수가 똑같이 있거든요. 양변을 곱하다 보면 1이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1은 제거를 하고요. 양변에서 그다음 R 제곱을 양변에 곱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4차 R이 4차항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은 2차항이 되고 테일러 전개에서 나온 뒤쪽 항들은 전부 다 R이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테일러 전개가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는 걸 이용을 하면은 R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부분은 다 0을 대입하는 거랑 똑같게 되거든요. 무한대로 보내면.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4차항 이하를 제거한다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상수항은 양쪽이 똑같으니까 제거하고 R 제곱을 곱한 다음에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 이게 더 조금 더 맞는 접근법이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뭐 어떻게 할까요? 구면 코사인 법칙을 좀 설명을 해볼까요? 아니면은 그다음에 그 평면 코사인 법칙 이제 내적하고 어떤 관련이 평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떻게 내적과 관련되는지 제가 한번 그럼 공유를 해서 한번 좀 약간 설명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오랜만에 써서 지금 이렇게 않구나. 화면 미러링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허. 네,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어떤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좀 간단하게만 그럼 좀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뭐 준비되시면 알려주십시오. 예, 그, 그 지금 이제 이 스터디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어떤 논증적인 측면들도 이제 있지만 그 좀 여러 이제 각도에서 참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만 제가 좀 코멘트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리면 혹시나 그 응용의 맥락에서 지금 이 얘기들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를 염두에 두시면 좋냐면 그 일단은 그 쌍곡기와는 뭐를 생각하시면 딱 되냐면요. 마음속으로 그 실수 위에 놓여져 있는 정규 분포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축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시고요. 실수축 그리시고 종 모양을 마음속으로 그리세요. 종 모양을 마음속으로 그리시면 그럼 그게 어떻게 생겨 있냐면 평균이 딱 이 종 모양의 중간에 찍히고요. 그리고 이게 딱 펴져 있는 이 분산은 언제나 양수이고 평균은 임의의 실수잖아요. 그래서 종 모양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 있냐면 그 평균과 뭐 분산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평균 표준편차라고 표현해도 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집합으로서 상반평면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혹시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종 모양의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가 쌍국기하 구조를 갖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응용의 맥락 혹은 통계나 머신러닝의 맥락에서 이 얘기들 들으시는 분들은 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들이 어떤 맥락에 상관이 있냐고 하면 어떤 종 모양의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 그게 쌍국기하의 구조를 갖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어떤 구면기하 그러면 이거는 어디 있냐? 이것도 사실 좀 상당히 좀 직관적인데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이제 주사위를 생각하시는데 주사위가 그 면이 총 3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사위가. 그러면 그 이 주사위의 경우는 이 어떤 그 주사위의 생김새에 의존해 가지고 이 어떤 세 면의 합이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이 3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P1 더하기 P2 더하기 P3가 1이잖아요. 혹시 동의가 되시죠? 근데 이 각각의 확률이 양수라고 가정하면 이 수들을 다 제곱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P1을 G1 제곱, P2를 G2 제곱, P3를 G3 제곱으로 생각하시면 이 컨디션이 실제로는 G1 제곱 더하기 G2 제곱 더하기 G3 제곱이 1인 건데 G1, G2, G3가 다 양수인 컨디션을 사실은 같아요. 즉 이게 3차원 어떤 유클리드 공간 안에 2차원 구의 1사분면이랑 같은 생김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쌍곡기와나 어떤 그 구면기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면 쌍곡기와는 정규분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고차원에서 똑같이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고요. 그리고 네, 그 구면기의 경우는 주사위를 생각하면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어떤 해석 그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그냥 떠드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미분기하적인 구조로서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미 용어를 알고 계시는 분은 매니폴드로서 아이소메트릭하다라고 하면 같고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지점이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게 확률 분포들의 모임인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계학의 대상에서는 이것들을 보통 다이버전스 혹은 엔트로피 이런 걸 기준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실제로 쓰는데 보통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엔트로피 용어로 이제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징 하는 걸로 머신러닝을 쓰는 건 실제로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지를 모르고 이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좀 이거는 좀 어떤 코멘트이고 혹시나 나중에 좀 다른 코멘트 드릴 게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용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뭔가 예, 지금 일단 화면 공유가 되는 것 같네요. 예, 저기 일단 평면기하에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내적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래서 이제 민코프스키 같은 경우도 그 쌍곡기하에서 민코프스키 내적이라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는 내적은 아니지만 그런 그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 역시 똑같이 증명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걸 내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내적으로 해석하는 게 제2 코사인 정리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용어는 내적이니까 벡터 용어를 쓰는 게 좀 편한데 벡터 별거 아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있게. 어, 예, 네. 뭐 일단 합시다. 네.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데요. 먼저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고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 두 개가 있어요. 네, 두 개가 있을 때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먼저 B라는 걸 우리가 정사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벡터하고 이 녀석을 한 변을 뒤로 가는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정사형을 연장을 해요. 이게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이제 이런 종류의 그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넓이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어요. 네, 이 넓이를 생각하는 게 아까 그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그 과정, 그 유클리드 증명에 나오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이 넓이가 현대적 의미에서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부르면요. 바로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 이 길이가 바로 B의 길이에다가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되거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바로 뭐였냐면 아까 이거 정사각형을 만들었으니까 그 높이의 길이가 바로 A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A의 길이에다가 이 녀석을 곱한 게 그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내적을 그래서 이제 배우면은 이 녀석이 이제 A하고 B의 내적이라고 부르는 그 값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같다는 걸 증명을 해야죠. 근데 이게 같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코사인 정리예요. 근데 아무튼 이 사각형의 넓이는 현대적 의미에서는 A하고 B의 내적이에요. 현대적 의미에서 A하고 B의 내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증명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 어, 일반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은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든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반대로 이번에 A에서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든 이 사각형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게 아까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유클리드 증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아요. 이 두 개의 넓이는 하나는 뭐 한 변의 길이가 B이고 이게 바로 A 코사인 테타고 그다음에 이거 한 변의 길이가 A고 이 녀석이 B 코사인 테타가 돼가지고 두 개의 넓이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요 녀석이 지금 아까 요게 B고 요 녀석이 A였을 때 이게 A하고 B의 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입장에서 이 녀석을 해석을 해보면은 이 녀석은 바로 뭐냐면은 B하고 A의 내적이 돼요. 이 녀석은 해석을 해보면 좀 느리네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바로 이 직사각형 두 개의 넓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 그 안에 깔려 있는 핵심 아이디어. 물론 그 당시에는 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이게 깔려 있는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각형이 있으면요. 여기에 그 각 세 변으로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너무 못 그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들을 각각 내려요. 각곡지점에서 맞은변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놀라운 사실이 이 수선의 발들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심이라는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고, 그럼 방금 했던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거 이 둘이 같고요. 이쪽이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점을 찍고 있는 이 두 부분도 넓이가 같을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요 세모로 치는 요 녀석들도 넓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가지고 수선을 작도하면 넓이에 관해서 이렇게 모종의 상당히 대칭적인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하나씩 해보죠. 밑변을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뭐 왼쪽 변을 B라고 두고, 그 다음에 한쪽 변을 C라고 두면요. 이 C로 만들어지는 녀석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C로 만들어지는 게 이 점점점 찍은 거하고 세모 찍은 거 이 두 개의 넓이 합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점점점하고 세모는 아래하고 그 왼쪽에 둘 다 있잖아요. 그래서 A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한 다음에 무엇을 빼주면 돼요? 빗금친 거 두 개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두 배의, 이게 바로 A하고 B의 내적. 내적이라고 쓰거나 혹은 A, B의 코사인 테타라고 쓰는 요 값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 증명하고 그다음에 제2 코사인 법칙은 사실은 이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적으로 해석하는 게 현대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잘 따져보면은 이 해석의 변형에 불과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이에요. 이게 유클리드 원래 증명이 제일 좋은 증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증명들은 잘 따져보면은 좀 사실은 한참 뒤에 배워야 하는 것들을 이용하는 역증명이 많거든요. 그 아까 말했듯이 그 상가함수를 이용해서 뭐 와플콘 증명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상가함수라는 걸 하려면 직각삼각형이 뭐 닮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삼각비에 관한 그런 개념들이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상당히 큰 머시너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 일단은 하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구면기하에서 그 코사인 정리라고 부르는 그 정리가 있는데요. 이 녀석이 어, 이, 제가 보기에는 구면체 합격을 이용하는 게 가장 증명이 쉬우니까 한번 대충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면체 합격에는 뭐냐면 반지름 1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하나 있을 때 이 점에 점하고 이제 중심을 잇죠. 그래서 OP라는 녀석을 지금 OP의 길이가 1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북극으로부터 잰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어요.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바닥 평면에다가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다음에 그 녀석을 그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 P라는 녀석을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 G축일 때 이 P라는 녀석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북극으로부터 잰 각하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그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잰 각. 이 세타가 기하학적으로는 우리가 동경의 우리가 경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바로 경도죠. 그 다음에 파이라는 게 바로 위도가 아니고 위도는 우리가 적도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각이잖아요. 근데 이건 북극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이기 때문에 여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위도라는 것은 사실은 90도에서 위도를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도와 경도를 알면은 그 점의 좌표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점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 P라는 녀석은 이게 이제 좌표를 볼게요. X는 뭐가 되겠어요? X 좌표는 일단 수선의 발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 H에서 X축에다 내리는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할까? 뭐 K라고 할까요? 그럼 K가 바로 이제 OK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OK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은 이 각이 파이니까 OP가 부끄러진 각이 파이니까 이 삼각형 OPH에서 P에서의 각이 파이가 돼요. 그래서 반지름이 이었으니까 이제 써보면 PH의 길이가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맞죠? PH의 길이가 코사인 파이고 그다음 OH의 길이가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면은 그다음 OH가 사인 파이니까 OK 다시 말해서 X좌표의 길이가 OH 코사인 세타니까 바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가 돼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Y좌표는 뭐 지금 좌표를 안 잡았는데 이것은 OH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Y좌표도 알 수 있고요. 높이는 얼마가 되나요? PH의 길이니까 그냥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알면은 모든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매좌표계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공간에 이제 구면삼각형을 생각하는데 편의상 이걸 회전을 시켜가지고요. 이 꼭지점에다가 A라는 점을 갖다 놓겠어요. 꼭지점에다가 A라는 점을 갖다 놓고 회전시켜가지고 뭐 갖다 놓는 건 이렇게 해놓고 증명하면 계산이 쉬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계산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점 B를 잡고요. C라는 점을 잡아서 우리가 이런 구면삼각형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구면삼각형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AB라는 것이 대원의 일부고 BC라는 것도 대원의 일부고 AC라는 것이 대원의 일부겠죠. 그 다음에 그럼 A는 현재 북극이고요. B라는 점은 그 녀석의 구면좌표결을 뭐라고 둘까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 녀석이. AB의 호의 길이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얼마일까요? 그 녀석을 스몰 c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스몰 c가 사실은 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B라는 녀석의 여의도가 C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라는 녀석의 위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바로 B라는 거니까 요게 바로 C라는 점의 여의도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면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BC에 관한 정보가 B라는 점하고 C라는 점의 여의도를 알려주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B의 경도하고 C의 경도인데 결국 중요한 건 경도의 차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경도의 차가 뭐냐? 정확하게 이 A에서의 각이에요. 그 뭐죠? AB를 지나는 평면하고 AC를 지나는 평면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구면삼각형의 각이라는 게 그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정의 자체가.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정리를 보면은 코사인 A가 코사인 B 곱하기 코사인 C 더하기 사인 B 곱하기 사인 C 곱하기 이게 나도 잘 기억이 잘 코사인 이런 식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된다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코사인 A는 이 BC의 길이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A를 구하라는 것은 왜 이러냐? A를 구하라는 게 지금 현재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A를 구하려면은 뭘 구하냐면은 이게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BC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거든요. BC 일단요 이게 이 점하고 이 점을 3차원 상에서 그냥 이걸 딱 이어버리고요. 선분의 길이를 정확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좌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좌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3차원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게 바로 이 정리가 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고 싶었던 얘기는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표를 써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BC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뭐였어요? BC 선분의 길이가 이게 지금 현재 뭐였죠? BC의 호가 바로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현의 길이를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지는 이런 원이 있어요. 현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때 호의 길이 구할 수 있냐고요? 구할 수 있잖아요. 현의 길이 알면은 중심각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각을 알 수 있고 중심각을 알면 이 호의 길이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크 코사인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아이디어는 이걸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이건 해보는 거고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일일이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으로부터 이 벡터들 생각하고 뭐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이 B로 가는 벡터, A로 가는 벡터, C로 가는 벡터 이 세 개를 생각하고 이 벡터들의 내적을 이용해 가지고 또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길이를 구하는 건 다 내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내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쌍곡기하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논증이 통하는 거예요. 민코프스키 내적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곡기하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일단은 말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감상이나 질문이나 코멘트들 있으시면 듣고요. 꼭 관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조사하면서 그 쌍곡기의 공식에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이런 게 나오는 게 사실은 또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뭐 제가 뭐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그렇게는 좀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좀 어떻게 좀 되게 좀 조금이라도 그냥 어떻게 납득할 수는 없이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을까 싶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게 나오게 된 어떤 좀 필연적인 거라 해야 될까? 예,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냥 한마디만 얘기를 해보자면요. 쌍곡기아가 이제 로바첵스키하고 볼리아이 가우스가 이제 발견하기 전에 그 전에 선구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제5공준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단 말이죠.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다들 그러니까 평행선이 한 점을 지나는 평행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쌍곡기와의 그 가정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논증을 펼쳐가지고 여러 가지 결론들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거 정말로 성립하지 않지 하고 이제 이렇게 포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거였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르장드르가 한 거예요. 르장드르가 뭘 했었냐면은 어, 그 쌍곡기와의 그 가정이 주어지면은 그 삼각형의 세 각이 그러니까 쌍곡 삼각형의 세 각 ABC가 주어지면은 그 녀석의 넓이가 그 파이에서 ABC를 더한 값을 뺀 녀석에 비례한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구명기하에서는 반대로 그 전에 뭐가 알려져 있었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파이를 뺀 것에 비례한다는 거. 반지름이 얼마가 주어지는지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구면 과잉이라고 부르고, 이제 쌍국계에서는 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지? 아무튼 그 모자라는 거, 디펙트라고 부르는 그 값이 있는데, 그래서 르장드가 그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건 순수하게 공리만을 사용해서 증명을 했거든요. 쌍곡기의 모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사람은 공리만을 가지고 증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두 개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 그,
구면기하의 어떤 명제하고 쌍곡기하의 명제가 이렇게 딱 서로 대칭이 되는데 다만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파이를 뺀 거고 쌍곡기하에서는 파이에서 그걸 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호가 다르다는 게 구면기하는 우리가 반지름이 r인 원을 구면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르장들은 상상하기는 구면이 허수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뭔가 쌍곡기하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허수가 들어간 곳에서의 상가함수들은 그게 쌍곡함수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코사인의 it라는 값을 계산해 보면은 그게 하이퍼볼릭 코사인 t가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그 오일러의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번역을 해 보면은 그게 하이퍼볼릭 코사인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아직도 그 당시에 가우스 전까지는 복소수에 대해서 다들 좀 약간 좀 두려워하던 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못 나간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르장들은 실패했고, 사실 그 로바첵스키가 논문을 쓰면서 본인이 앞에서 얘기를 해요. 르장드르가 많이 가놓고 마지막에 실패한 게 안타깝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는 이제 거기서 더 나간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논문 자체도 보면 르장드르의 논법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에 쌍곡함수가 굉장히 그 이용이 된다. 왜? 허수에서의 상가함수기 때문에, 복소수에서 상가함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구면 기하에서는 그 모델이 있잖아요. 그 구가 있잖아요. 뭐 구라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매개 변수 두 개로 그 구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그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쌍곡 공면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쌍곡 공면도 2차원 공면이니까 뭔가 두 개로 매개 변수로 나타내가지고 전부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없나. 그래서 약간 구면은 약간 좀 컴팩트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혹시 쌍곡 공면도 컴팩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없을까? 그러면 뭔가 그림을 봐주면서 그리고 그 매개 변수 두 개를 사용해서 그 모든 점의 위치를 나타내면서 직접 뭐 홀을 그리든지 뭐 직접 뭔가 그 위에서 그 각도를 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면은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매개 변수와 많이 해봤잖아요. 토러스도 심지어 해봤잖아요. 근데 쌍곡 공면에 대해서는 어떤 모델에 대해서 그런 그림, 명확한 어떤 그림이 못 본 것 같고 매개 변수식도 봤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구면이라는 건 3차원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뭐 1, 반대로 1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그 식에 의해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복소수가 도입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이제 그 마이너스는 어디에 붙이느냐에 상관없는 그것에 따라서 뭐 회전하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 1이라는 그 공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g제곱이 1이라는 것이 바로 쌍곡면이에요. 그래서 그 쌍곡면을 이용해 가지고 쌍곡기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이퍼볼로이드 모델이라고 부르는 모델이에요. 하이퍼볼로이드 모델. 근데 이제 이 하이퍼볼로이드 이 자체가 이제 쌍곡 평면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 평면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점으로부터 정사형을 시켜가지고 생기는 벨트라미 모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또 다른 데서 또 그 사형기하적인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뭐 뿌엔카레 모델도 나오는 거고, 뭐 어퍼 하프 플레인 모델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평면처럼 생겼거든요. 보기에는 거기에 다만 직선이 휘어져 있을 뿐이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쌍곡평면 모델에서는 그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구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걸 매겨하는데 보면 쌍곡 상가함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요. 예. 또 궁금한 거는 그 공면을 봤을 때는 대칭이 많잖아요. 어느 지점을 보든지.
어느 위치를 보든지. 그리고 유클리드 평면도 사실상 어느 점을 찍든지 뭐 그 점에 대해서 다 대칭이잖아요. 그렇다면 쌍곡 곡면도 임의의 점을 찍어도 그 점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보일까? 이게 갑자기 든 이제 질문입니다. 그 대칭적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아까 하이퍼볼로이드 모델이든 아니면 뭐 포엔카레 모델이든 많은 게 보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대칭적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일 때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그 포엔카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거리들이 그 점점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보기에는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길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원점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들은 뭐 대칭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뭔가 좌표를 이동하면은 거기서는 그게 전부 다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칭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칭 이동을 하는 게 일종의 메비우스 변환이고 그게 합동 변환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녀석들이죠. 그냥 예, 거기도 우리가 보기에 대칭성이 없어 보일 뿐이지 거기에다가 새로운 거리, 새로운 각, 뭐 이런 걸 주고 나면은 대칭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모든 점에서 전부 다 똑같이 보이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그 SR의 그 그림들이 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혹시 또 다른 또 질문 있는 코멘트들 더 있으신지? 네,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